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드리히 폰 슈타우펜입니다. 저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슈타우펜 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화유산이자 제 삶의 중심이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성은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모두가 이곳에 모여 추억을 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추위입니다. 슈타우펜 성은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은 있지만 남방면에서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곳입니다. 두꺼운 돌벽과 높은 천장은 방의 온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난로를 피워도 불 앞에서만 겨우 따뜻함을 느낄 뿐 방 전체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돌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어도 발이 시렸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의 한기야말로 역사적인 매력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추위는 제 생활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 가족들이 성을 방문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손자들과 딸이 오랜만에 성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추위가 문제였습니다. 성 안이 너무 추워 손자들은 입에 물기가 닿자마자 입김이 보인다며 놀라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추위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은 손자들이 종일 두꺼운 담요를 덮고도 감기를 달고 살았고 딸은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떠나야 했고 떠나기 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은 정말 아름답지만 이렇게 추운 곳에서 더는 머물기 힘들어요. 아이들에게도 너무 힘들고 건강이 걱정됩니다.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겨울에 이곳에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의 한기는 단순히 저 혼자만의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곳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성이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다니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제 조카 루카스가 겨울 방학을 맞아 성을 방문했습니다. 루카스는 한국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며 배운 새로운 문화를 자랑하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한국의 독특한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삼촌,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해요. 그걸 온돌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바닥 아래에서 열을 순환시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죠. 발이 따뜻하니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추위를 거의 느끼지 못해요. 바닥 난방이라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루카스는 그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며 온돌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 방식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삼촌도 한번 체험해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점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온돌이라. 이 방식이 이 성의 끝없는 추위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그 길로 온돌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체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온돌에 대한 호기심이 날로 커지던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낯선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지만 저의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공항의 질서 정연함과 효율성에 먼저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공기가 맑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저는 은근한 기대감을 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머물기로 한 곳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첫인상은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한지 문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바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온돌인가요? 저는 숙소 주인에게 물었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온돌은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겨울철에도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분은 예약이 잘못된 것 같다며 온돌방이 아닌 침대방을 주려 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온도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으니까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손을 대어보니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열기가 강하지 않고 은은한 따뜻함이 바닥 전체에 퍼져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잘 거라는 생각에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온돌의 따뜻함은 제 몸을 감싸며 깊은 숙면을 선사했습니다. 한겨울에도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거다. 내가 그토록 찾던 해결책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다니. 다음 날 저는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 난방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잡았고 그들의 사무실에서 온돌의 원리를 직접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했다는 그는 유창한 독일어로 일러주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 열을 순환시켜 방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장작을 사용했지만 현대에는 온수나 전기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 되었죠. 중요한 점은 열이 천천히 방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라디에이터 난방이 중심이었던 독일에서는 항상 한쪽만 따뜻하고 다른 곳은 차가웠는데 온돌은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성에도 이런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슈타우펜 성의 구조를 들어보더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한 설계를 통해 큰 성에도 온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점점 희망이 생겼습니다. 온돌 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양한 한국의 건물을 둘러보며 온돌이 사용되는 모습을 더 경험했습니다. 한옥뿐만 아니라 아파트, 카페, 심지어 공공시설에서도 온돌이 사용되고 있었죠. 각기 다른 환경에서도 온돌이 실내를 따뜻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체류 중 저는 온돌 외에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통 음식인 김치찌개와 삼계탕은 추운 날씨에 더없이 훌륭했고 사람들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했고 그 모습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온돌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뿐 아니라 이 나라의 따뜻한 마음과 전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온돌에 대해 점점 매료되던 저는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온돌을 설치하면 방은 따뜻해지지만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말을 듣자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독일에서는 조금 다른 문화였습니다. 특히 슈타우펜 성은 전통적인 서양 스타일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손님들 모두 이 방식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신발을 신고 다니면 온돌의 효율이 떨어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면 바닥의 따뜻함이 몸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닥을 통해 몸 전체로 열이 전해지는 건데 신발이 이를 차단해버리죠. 또한 신발로 바닥을 걷다 보면 오염이 쉽게 생기고 온돌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슈타우펜 성의 방문객과 가족들이 모두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특히 성의 바닥은 전통적인 석재로 이루어져 있어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는 생각에 잠기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온돌의 바닥재를 선택할 때 전통적인 한국식 한지, 마루 대신 성의 분위기에 맞는 고급 목재나 돌 재질을 사용하되 얇은 러그를 깔아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도 열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아무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슈타우펜 성의 전통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실내에서 신발을 벗게 하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족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슈타우펜 성에 온도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혔습니다. 성의 구조적 특성과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해야 한다는 점은 가족들과의 논의 끝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성의 전통적인 매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손님들이 신발을 벗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성은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난방 문제는 해결하고 싶지만 이곳의 전통을 잃고 싶진 않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창밖을 보며 성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굳이 성에 온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 성의 앞들 한쪽 구석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온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어떨까? 이 계획은 점점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건축 기술을 활용해 온돌의 장점을 최대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짓는다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논의 끝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한다면 성의 전통을 해치지 않고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겠네요. 딸과 손자들 역시 앞들에 지어질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곧바로 한국의 건축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독일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친구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독일에서도 온도를 많이 설치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이 겨울철에 모여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 몇 개와 거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통적인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되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설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옥과 서양의 모던한 건축 스타일을 결합한 독특한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죠. 목재와 돌을 조화롭게 사용해 성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잘 어울리도록 했고, 내부는 온돌로 따뜻하게 데워질 예정이었습니다. 바닥은 전통 한지 대신 가족들이 신발을 벗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높은 마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몇 달간 이어졌고 마침내 겨울이 오기 전 완공되었습니다. 온돌로 데워진 새 건물에서 처음으로 잠을 잔 날 가족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따뜻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발끝에서 전해지는 이 따스함이 너무 편안하네요. 딸은 물론 손자들까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공간을 즐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새로운 방식이자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건물은 단순한 난방 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기술이 이 작은 건물 안에서 빛을 발하며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잇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새 공간을 이용하면서 온돌의 장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가족들 모두가 이 공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딸은 차를 마시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벽난로 대신 온돌의 따스함 속에서 책을 읽으며 과거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바닥은 이렇게 따뜻해요? 우리 집은 바닥은 춥고 라디에이터 때문에 시끄러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워온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 덕분이란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집을 따뜻하게 했단다. 아이들은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며 바닥 위에서 뒹굴기를 좋아했습니다. 딸 역시 이 공간이 주는 특별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온돌 덕분에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니 히터처럼 공기가 건조하지도 않고 전혀 피곤하지 않네요.
가족들이 이 온돌 공간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돌이 단순히 기술이나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은 이제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온돌 공간을 이용하며 가족들이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친절함과 정성,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온돌이라는 기술과 함께 제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성의 작은 방 한쪽을 한국 문화와 관련된 물건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도자기, 전통 한지 등은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딸과 손자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손자들은 한국 음식에도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치는 매운 것만 있나요? 아니란다. 김치도 종류가 많단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정말 맛있단다. 결국 온돌로 시작된 이 여정은 한국 문화와 기술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과 새로운 공간 사이를 오가며 가족들과 온돌의 따스함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한국에서 가져온 기억이 단순히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온돌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롭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느끼는 변화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딸은 하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양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편하고요. 무엇보다 실내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신발을 벗고 다니니 바닥은 언제나 청결했습니다. 독일의 성은 전통적으로 돌바닥이어서 먼지와 흙이 쉽게 쌓였지만 온돌방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자들은 따뜻하고 깨끗한 바닥에서 자유롭게 뒹굴었고, 딸은 깨끗한 실내 환경 덕분에 아이들의 건강도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닥 청소를 자주 해도 흙먼지가 끊이지 않았는데 신발을 벗고 다니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저 역시 신발을 벗고 다니는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닐 때와 달리 바닥의 따스함이 온몸에 그대로 전달되었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은 머물기만 해도 편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이렇게 쾌적한 줄 미처 몰랐군. 특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차를 마시며 온돌 바닥 위에 앉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돌바닥에서 늘 느끼던 차가운 감각 대신 바닥의 따뜻함이 차를 마시는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좌식 생활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온돌방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난방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는 생활 방식은 집안 분위기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강화시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손자들은 바닥 위에서 게임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딸은 가족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온돌의 따뜻함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 온돌은 단순히 한 공간의 난방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온돌과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는 단순히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활 철학을 전해주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온돌 공간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는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따뜻한 바닥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가족들은 온돌의 매력과 함께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성의 생활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도 신발을 벗는 새로운 규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성 안의 공기는 전보다 더 따뜻하고 청결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다니는 문화는 단순히 온돌방에서 시작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새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온돌과 신발을 벗는 생활 방식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슈타우펜 성의 앞들에 지어진 온돌 공간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가족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겨울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자들은 이제 온돌방을 따뜻한 집이라 부르며 이곳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딸은 깨끗한 생활 환경 덕분에 마음까지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온돌방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온돌방이 없었다면 가족들과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작은 공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온돌의 매력에 깊이 빠진 저는 이 기술과 한국의 문화를 독일에 더 널리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조카 루카스와 함께 온돌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독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삼촌,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건강과 아늑함을 선물하죠. 우리가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루카스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돌 전문가를 초청하고 독일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온돌의 원리와 장점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 이상으로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듯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따뜻함과 정성, 그리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은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철학을 선물했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의 삶 속에 한국의 따뜻함이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슈타우펜 성은 여전히 전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따뜻함과 새로운 생활 방식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변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함과 정성을 직접 다시 느끼고 온돌방에서 누렸던 행복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온돌과 한국 문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